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프리뷰 마지막 팀입니다. 30번째 팀 뉴욕 양키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체감상 현재 올스타 브레이크 같은데 시즌 개막이 내일이에요. 맞아요. 양키스의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82승 80패, 겨우 5할 승률 넘기면서 자존심을 최소한 지켰던 양키스였는데 지난 시즌에 94승 68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패권을 다시 되찾아온 양키스였어요. 월드시리즈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진출을 했지만 아쉽게 다저스에게 패하면서 우승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우위를 점했고 볼티모어와의 지구 선두 경쟁에서도 결국엔 승리를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캔자스시티와 클리브랜드를 꺾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비록 마지막엔 웃지는 못했지만 직전 시즌의 아쉬움을 완전히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타선에는 에런 저지와 후안 소토 원투펀치의 활약이 좋았고요. 투수진에는 게리 콜이 뒤늦게 복귀를 했고 다른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게리 콜의 빈자리를 초반에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탐정이 함정으로 전락한 게 가장 큰 위기였었는데 루크 이버라는 구세주가 등장을 하면서 양키스가 지키는 야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주요 계약으로는 맥스 프리드와 8년에 2억 1,800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폴 골드슈미트와 1년에 1,250만 달러, 팀 힐을 다시 잡았고 조나단 로아이시가도 다시 잡았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빈 윌리엄스를 미러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코디 벨린저도 컵스에서 영입을 했고 페르난도 크루스와 알렉스 잭슨도 신시내티에서 데리고 왔고요. 주요 마이너 계약을 보게 되면 파블로 레이에스가 있었고 콜튼 브루어, 앤드루 벨라스케스, 도미닉 스미스, 카를로스 카라스코, 타일러 매칙 등이 있었습니다. 팀을 이탈한 선수로는 가장 큰 선수는 역시 후안 소토였고요. 클레이 홈즈, 타미 케이니, 글레이버 토레스, 앤서니 리조, 알렉스 버드고, 네스토 코르테스, 호세 트리비뇨가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후안 소토의 잔류였어요. 양키스도 16년 7억 6천만 달러의 수준의 오퍼를 했는데 소토가 그 계약을 받지 않은 건 양키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행보가 중요했잖아요. 프리드와 계약을 하면서 선발진을 보강했고 윌리엄스 트레이드로 마무리 충원을 했습니다. 벨린저와 골드슈미트를 데려오면서 타선도 힘을 줬고요. 선발, 불펜, 타선을 다양하게 채우면서 밸런스를 맞춘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나온 부상으로 전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오프시즌 등급을 매길 때는 감점 요소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시즌 등급 A를 매겼습니다. 저도 A를 줬습니다. 타자 뎁스와 선발 투수 영입 그리고 마무리 투수 영입이 필요했던 양키스였는데 후안 소토를 잡지 못한 이후에 빠르게 계획을 전환한 점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후안 소토를 대신해서 타선의 MVP 듀오 골드슈미트와 코디 벨린저를 영입을 했고요. 선발 투수로는 FA 최대 여중 한 명이었던 맥스 프리드 그리고 트레이드로 데빈 윌리엄스까지 데려오면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카드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오스틴 헬스, 에런 저지, 코디 벨린저, 폴 골드슈미트, 재즈 치엠 주니어, 앤서니 볼피, 제이슨 도밍게스, 벤 라이스, 오스왈도 카브레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진 보시면 게리 콜과 클락 슈미트, 루이스 힐 등이 빠지면서 카를로스 로던과 맥스 프리드, 원투펀치 등 구성을 했는데 스트로먼과 윌 워렌,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3선발부터 5선발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겠습니다. 데빈 윌리엄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루크 이버, 페르난도 크루스, 팀 힐, 마크 라이터 주니어로 구성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전화 위복입니다. 소토의 공백을 메우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소토는 FA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선수였습니다. 일단 소토를 대체하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4명이 있죠. 프리드와 데빈 윌리엄스 그리고 코디 벨린저와 골드슈미트입니다. 단순하게 승리 기여도로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소토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8.1 였고요. 네 선수의 도합 승리 기여도가 7.5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체 유무를 따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포지션의 차이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안 소토는 작년에 데뷔 후 최고의 승리 기여도 시즌을 보낸 선수였어요. 골드슈미트야 기량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데빈 윌리엄스는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시즌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최근 3시즌의 승리 기여도의 평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토가 5.9가 나오더라고요.
있었고요. 네 선수의 도합 시즌 평균은 11.4였습니다. 네 선수가 가세한 상황이 소토 혼자서 활약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네 선수가 정상적인 시즌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리그 평균 이상의 레벨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소토의 공백을 메우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소토가 투웨이 선수가 아닌 점, 여기에 다방면으로 전력을 높인 양키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히려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좌투수 듀오입니다. 게릿 콜이 지난 시즌 팔꿈치 부상에 이어서 올 시즌엔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아예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카를로스 로돈과 맥스 프리드 두 명의 좌완 선발 투수들이 메워줘야 돼요. 카를로스 로돈은 2023 시즌 앞두고 양키스와 계약을 했죠. 첫 시즌은 정말 악몽 같은 그렇죠.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1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 기록했는데 이후 13경기 5.97의 평균 자책점, 마지막 5경기에서는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피홈런도 지난 시즌에 문제가 됐었고요. 로돈이 개막전 선발의 중책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돈은 이거에 대해서 게릿 콜은 우리 팀의 중심이고 이번 시즌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가 그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맥스 프리드가 개막 2선발로 나서게 되는데 올 시즌 앞두고 8년에 2억 1,800만 달러 역대 좌투수 최고 계약으로 입단을 했어요. 어깨가 그렇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2019년부터 2024 시즌까지 5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 평균 자책점 8위를 기록하고 있고 FIP도 10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도 11위를 기록을 했고 완투도 6번 메이저리그 공동 3위에 올라와 있어요. 맥스 프리드도 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나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구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맥스 프리드로서 투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게릿 콜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 투수들이 공을 던지게 되면 부담감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본인의 몫을 하겠다라고 마운드에서 책임감 있게 던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창석 기자가 예상 로테이션에서 얘기했듯이 3선발이 스트로먼, 4선발 워렌, 5선발 카라스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프론트라인 선발진에 비해서 하위 선발진이 약하기 때문에 양키스 원투펀치가 투수진을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약점 보완입니다. 작년 양키스의 주요 문제점이 두 가지였죠. 수비와 베이스 러닝. 다저스와 월드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수비와 베이스 러닝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팬그래프 베이스 러닝 지수를 보면 양키스는 마이너스 16.9로 최하위에 있었고요. 도루와 추가 진루로 계산하는 스태캐스트의 베이스 러닝 득점 가치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16으로 최하위에 있었습니다. 수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팀 지표는 플러스였지만 특정 포지션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루수는 DRS 최하위, OAA도 마이너스 5였습니다. 우익수도 DRS가 마이너스 3, OAA는 마이너스 5에 불과했습니다. 소토와 토레스의 포지션이었죠. 여기에 중견수 저지도 DRS가 마이너스 9, OAA가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월드 시리즈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죠. 올해는 이 부문에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레스가 빠진 2루에는 치즘이 들어오죠. 치즘은 원래 포지션이 2루에서 더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는 맞습니다. 또 벨린저가 중견수를 맡게 되면 저지가 우익수로 갈 수가 있잖아요. 벨린저는 저지보다 나은 중견수인 게 자명하고 저지는 수비적으로는 소토와 비교할 수 없는 우익수죠. 저지의 우익수 통산 DRS가 플러스 59, OAA도 플러스 17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지는 우익수 수비에서는 골드글러브에 가까운 수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력도 벨린저는 스프린트 스피드가 28.4피트로 리그 평균 이상이죠. 그런데 소토는 26.8피트였고 스태캐스트 베이스 러닝 지수도 통산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토레스도 소토와 비슷한 수준이었었고요. 한때 30개의 도루를 했던 골드슈미트가 전성기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할 수 있는 주자거든요. 제이슨 도밍게스도 스피드에서 더 과시를 할 수가 있고요. 치즘이나 볼피는 당연히 발야구에서는 두각을 가장 드러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스탠튼이 부상으로 결정하게 된 점도 양키스가 뛰는 야구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와 베이스 러닝 약점 보완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삼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좌타자 상대입니다. 불펜 얘기인데요. 양키스의 불펜에 좌투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좌투수가 지금 팀힐과 라이언 야브로 2명밖에 없어요. 팀힐이 지난 시즌에 62경기 나서서 평균 자책점 3.36 기록했지만 9이닝당 탈삼진이 4.2개밖에 안 됐고요. 좌타자 상대로
그래도 2할 7푼 3리 좌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속도 그렇게 잘 나오는 선수가 아니고요. 라이언 야브로는 좌타자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긴 합니다. 좌타자 상대 통산 피안타율이 2할 8리, 지난 시즌에도 1할 2푼에 불과했는데 이 선수는 근데 좌타자 한두 명 상대하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리기에는 좀 아까운 선수거든요. 그쵸. 불펜 롱맨의 선수기 때문에 강력한 좌타자를 잡기 위해서 잠깐 올라오는 거는 낭비로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좌타자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좌완 셋업맨이 없는 양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불펜 투수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양키스의 우투수들이 좌타자에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체인지업, 스플리터가 그렇죠. 주무기인 선수들이 많아요. 데빈 윌리엄스는 에어밴더라는 메이저리그 최상급의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지난 시즌에도 많이 던지진 않았지만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1푼 4리에 불과했습니다. 루크 이버, 8회 셋업맨, 주무기 체인지업이고 좌타자 상대로 몸쪽 커터도 잘 구사를 하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좌타자 상대로 1할 때 피안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페르난도 크루즈 역시도 스플리터가 주무기인 선수거든요. 2022년, 2023년 두 시즌 동안의 좌타자에게 피안타율 2할 1푼 6리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하면서 2할 6푼 4리의 피안타율 기록했고 홈런도 6개나 맞았습니다. 지난 시즌의 부진을 딛고 2022년, 2023 시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마크 라이터 주니어도 지난 시즌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주무기인 스플리터를 앞세워서 그 전 시즌까지는 좌타자 상대로 강점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이 4명의 색심 우한 불펜 투수들이 좌타자들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줘야지만이 양키스의 경기 후반에 운영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관전 포인트로 생각해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난세의 영웅입니다. 현재 양키스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선발진이에요. 타선은 작년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불펜진도 FA를 앞둔 데빈 윌리엄스가 뒷문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발진은 지금 콜뿐만 아니라 힐과 슈미트도 빠지면서 처치 곤란 상태에 놓여 있어요. 로전과 프리드는 상수지만 다른 투수들은 모두 변수죠. 3선발로 예정된 스트로머는 작년에도 선발진에서 제외됐던 투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또 플랜대로 갔더라면은 스트로머는 아마 선발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주목받는 투수는 윌 워렌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피칭을 보여줬죠. 커브를 다시 던지기 시작을 했고 체인지업 그립을 조정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워렌이 작년에 루이스 힐처럼 초반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줘야 선발진이 그나마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발진의 수급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캐시건 단장은 당장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난세의 영웅을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조력자들입니다. 지난 시즌 MVP 에런 저지 그리고 그의 확실한 조력자였던 후안 소토가 있었어요. 하지만 후안 소토가 FA 계약을 통해서 매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에런 저지의 가장 뛰어난 조력자가 빠져나간 양키스입니다. 후안 소토를 대신해서 에런 저지를 도와줘야 될 선수가 내셔널리그 MVP 듀오인 코디 벨린저와 폴 골드슈미트예요. 벨린저는 이번 시범 경기 기간에 맹타를 휘두르면서 양키스의 기대감을 확실하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키 스타디움이 좌타자에게 유리한 곳이라는 점도 벨린저가 정규 시즌 들어갔을 때도 시범 경기의 성적을 유지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폴 골드슈미트는 최근에 성적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빠른 공 상대 타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헛스윙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맞췄을 때 타구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헛스윙과 빠른 공 상대 모습을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 전성기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팀 동료인 놀란 아레나도도 골드슈미트가 밀어서 잘 치는 선수인데 양키 스타디움에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격려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승리 기여도 얘기를 했었는데 승리 기여도로만 보면 후안 소토를 대체하는 거는 이 두 선수가 합쳐도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토가 빠진 자리를 이 두 선수가 나눠 맡으면서 밸런스적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1번 타자로 나서게 되는 오스틴 웰스, 양키스 역대 최초의 포수 리드오프를 보게 됩니다. 웰스가 출루를 잘 가져가 주면서 에런 저지 앞에 밥상을 잘 차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벨린저와 골드슈미트 뒤에 나오는 재즈 치즘 주니어는 원래 1번 타순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 선수의 파워를 좀 더 기대해보자는 차원에서 중심 타선에 위치를 시켰거든요. 재즈 치즘의 파워를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앤서니 볼피도 원래 극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인데 포스트 시즌에서 참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볼넷도 많이 얻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정규 시즌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안 소토의 빈자리를
어느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나눠서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토레스의 빈자리 얘기하지 않나요? 조력자들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볼피와 치즘의 더블 플레이 듀오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치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은 더블 플레이를 처리할 것이다 자신하고 있고, 치즘은 또 자기가 MVP까지 될 거고 되게 자신감은 엄청나요 항상.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코디 벨린저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내심 양키스에서 뛰고 싶었을 선수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양키스에서 뛰게 된 역대 4번째 부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벨린저가 2023 시즌에 반등을 했죠. 130경기 나와서 타율 3할 7리 26개 홈런을 기록하면서 실버 슬러거를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세부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성적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FA 재수를 선택을 했는데 작년에 부상 때문에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말았죠. 작년에는 멘탈적으로도 힘들었다고 밝혔는데 때마침 올해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본인도 양키스에 온 걸 굉장히 만족하면서 시범 경기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게임 나와서 타율이 4할 2푼 3리, 홈런 4개, OPS가 1.214예요. 그 정도로 벨린저는 양키스에서 한 단계 또 올라서는 모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양키스는 소토가 있을 때와 다른 스타일의 야구를 보여줘야 됩니다. 베이스 러닝과 수비에서 강점을 더해야 하는데, 그러면 벨린저가 매력 발산을 해줘야 되겠고요. 타석에서도 저지와 함께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힘을 실어줘야 양키스의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맥스 프리드입니다. 애틀랜타 아닌데요? 애틀랜타 출신이라서 뽑았습니다. 8년에 2억 1,800만 달러 역대 좌투수 최고 계약을 따내면서 양키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4 시즌까지 162이닝 이상 던진 시즌이 4번이나 됩니다. 좌투수 중에서 코빈과 프리드만이 이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4 시즌까지 7이닝 이상 투구가 28경기입니다. 좌투수 중 가장 많은 횟수였어요. 프리드의 최고의 장점은 이닝 소화와 함께 피홈런이 적고 땅볼 유도를 잘한다는 점이거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9이닝당 피홈런이 프리드가 최소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볼 비율에 있어서도 최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프리드가 원래 보스턴과도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보스턴을 거절하고 양키스와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보스턴은 내야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양키스와 계약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탈삼진을 많이 잡는 것보다 땅볼을 많이 유도하면서 효율적인 피칭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야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양키스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토레스가 없어서 양키스로 갔다는 거네요. 그러네요. 키플레이어가 토레스였네. 게리콜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 영입에 대해서 프리드 영입이 플랜 B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키스가 원래 플랜 A로 생각했던 거는 게리콜과 프리드가 원투펀치를 이뤄주는 거였겠지만 콜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프리드와 로돈이 원투펀치를 이루는 거거든요. 양키스가 과연 이 플랜이 A 플랜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올해도 아메리칸 리그의 주인공이 된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여전히 확 치는 팀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양키스가 가장 좋은 전력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벨린저, 골드슈미트, 프리드가 소토와 콜을 잇게 만든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네, 심플하죠. 그래야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올해는 보스턴이 지구 우승과 함께 월드 시리즈 진출한다. 작년하고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채워지지 않는 소토와 콜의 빈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채우기는 힘들어요. 채우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채워주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30개 팀 프리뷰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양키스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프리뷰를 통해서 2025 시즌을 접하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댓글로 많이들 응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났고요. 저희가 프리뷰를 하는 이유는 2025 시즌을 조금이나마 좀 더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